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3월 1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차트와 뉴스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비트코인,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SV, 그 다음에 이제 스팀을 보고, 그 다음에 뉴스는 베네수엘라 관련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 관련 뉴스를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뉴스 한 가지는 그리고 브렉시트 관련된 뉴스까지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할게요. 예, 바로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도록 할 텐데, 일단 비트코인 달러 4시간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렇게 그 4,200달러를 맞고 이제 떨어졌죠.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금 보시면 4시간봉에서 122평선 맞고 이제 올라오면서 한 차례 추가적으로 하락했고, 그때 202평선, 갈색 202평선을 맞고 지금 일단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202평선은 훼손하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보시면 제가 이제 추세선을 이렇게 삼각수렴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삼각수렴 거의 이제 끝자락까지 다 와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결정이 될 텐데, 꼭지점에 오기 전에요. 꼭지점에 올 수 있는, 만약에 끝까지 간다라고 하면 이제 3월 16일이에요. 3월 16일이고, 지금 이때 이제 빠진 폭이 500달러입니다. 4,200에서 3,700달러까지 빠졌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만약에 N자 하락식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여기서 그 500달러가 추가 하락할 수 있다. 그리고 500달러를 하락을 했을 때, 지금 이 보이는 이 추세 라인, 지금 보시면, 예, 제가 이 빨간색으로 그리는 이 추세 라인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눌러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자리 3월 16일 이 꼭지점까지 끝까지 수렴을 했을 때, 여기 이 추세 라인의 끝이 3,374달러예요. 그리고 여기가 3,850입니다. 그래서 3,850에서 3,370이니까 이제 500달러 정도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삼각수렴의 끝자락까지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이때는 500달러가 빠지면서 이 추세 라인까지 눌러줄 수 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개인들을 좀 멘탈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차트 모양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 전에 이제 이 갈색 4시간 이평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 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 확률적으로는 상방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세력들이 개인들을 한 번 더 멘탈을 털어야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눌러줄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3,370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아마 차트 보시는 분들도 야, 차트 깨졌다. 왜냐면 차트가 다 무너지고 이제는 뭐 지금 1,900달러 얘기 나오잖아요. 뭐 그런 라인까지 뭐 빠질 수 있다라고 할 건데, 저는 그렇게 빠진다고 해도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어차피 일단 돌파가 됐고, 돌파 이후에 눌림목을 좀 심하게 준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확률적으로는 지금 현재 위치에선 제가 봤을 때 위쪽이 더 확률이 높다. 왜 그렇게 보냐면, 지금 알트코인들, 소형 알트코인들, 그리고 이제 대형 알트코인들 중에 이제 라이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코인들 보면 이미 추세를 지금 이 비트코인 4,200달러 저항 라인을 이미 돌파해서 상승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본다고 하면 일단은 방향성은 저는 위로 갈 확률이 훨씬 높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만간에 일단 지금 13일이니까 16일 전까지, 16일, 그러니까 시간으로는 일단 4시로 체크가 되네요. 그래서 16일 4시까지 방향성이 이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4시 전에. 예, 일단은 비트코인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지금 장중에 올라왔다가 다시 한 차례 이제 맞고 떨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이 안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트코인 보도록 할게요. 라이트코인은 지금 보시면 그 웨이브, 그 다음에 이제 트론, 그러니까 처음에 작년에 9월달에 리플이 먼저 갔고요. 그 다음에 대형 알트에서, 그 다음에 이제 웨이브, 트론이 갔습니다. 간 상태에서 지금 라이트코인 이제 그 트론의 뒤를 이어서 지금 대형 알트에서는 움직이고 있는데, 보시면 차트는 그 거의 트론보다 약간 속도 면에서 약간 느린 편이지만 거의 그 추세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라이트코인은 올해 또 이제 반감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 뭐냐면, 반감기 8월
8월 8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8월 8일 반감기 이전 한 달 반 정도까지는 저는 한 달 반에서 뭐 좀 넉넉 잡게 2달 정도, 그러면 8월 8일이니까 한 6월 8일에서 6월 말 정도 사이 기간까지는 라이트코인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6월이라고 하면요. 예, 6월이라고 하면 지금 6월 한 중반이라고 하면 이제 이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 정도, 이 6월 중반 이 기간까지는 체크가 이 기간까지는 상승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잠깐만요. 그렇게 이제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일단 지금 지난번에 0.0128 저항 맞고 이제 조정을 보인 이후에 그 다음에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저항 라인은 어디냐면 0.015예요. 0.015. 이 0.015, 0.0154 이 라인이 이때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그 라인입니다. 이 지지를 받았던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지금 저항을 맞고 한 차례 지금 쉬어주고 있다. 그래서 이때와 마찬가지로요. 이때 이제 이 15일 이동평균선 올라오고 있는 15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받고 이제 올라갔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패턴을 보여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시간을 보내주고 15일 이평선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준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재차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이 0.015 라인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그때 그 다음 목표치는 0.0인데 저는 이제 0.02 정도 오면 그때부터 이제 분할로 매도 관점. 이거 뭐 매도는 사실 뭐 지금도 만약에 라이트코인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나는 이 정도 수익에도 만족한다라고 하시면 뭐 매도해서 아직 안 올라간 뭐 종목들, 뭐 리플이라든가 이더라든가 이런 종목으로 교체를 해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분할로 뭐 지금부터 매도를 하셔도 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계획은 지금 반감기 그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라이트코인은 0.02까지는 일단 들고 가서 0.02부터 분할로 이제 매도를 할 계획입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비트코인 SV인데, 비트코인은 이렇게 하락 채널 라인을 지금 비트코인 4시간 봉이에요. 비트코인 SV 4시간 봉 이렇게 하락 채널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고 이때 이제 거래량 실리면서 돌파가 됐죠. 돌파를 하고 지금 눌러주고 있어요. 눌러주고 있는 상태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 저점을 있는 이 삼각수렴에서 거의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SV도 꼭지점까지 다 왔다. 다 왔고 지금 4시간 봉에서 보시면 완전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5, 그 다음에 50, 120, 200 이평선 이렇게 완전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스텔라루멘처럼 보고 있어요. 스텔라루멘도 뭐냐면 하락수혜기형 돌파해주고 눌러준 이후에 삼각수렴하고, 삼각수렴에서 스텔라루멘은 여기서 삼각수렴 한 다음에 넘어가서 또 눌렀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눌렀어요. 누른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갔거든요. 완전 역배열 만든 상태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SV도 물론 여기서 바로 이제 올라가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일단 한번 돌파하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눌러줄 수 있습니다. 눌러준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상승으로 해서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이제 저항 라인은 여기입니다. 0.0197, 그러니까 0.02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02 라인, 0.02 라인, 0.02 라인이 이때 이렇게 지지를 받고, 여기 지금 이때도 잠깐 지지받았고, 예, 이때는 저항으로 이제 작용했고요. 이때도 이제 지금 저항으로 작용됐던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0.02 라인, 0.02 라인을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이제 BSV도 마찬가지로 라이트코인 같은 그런 흐름을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팀을 볼 텐데요. 스팀을 제가 예전에 그때 아마 이때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이때 그러니까 올해 이제 1월 13일쯤에 이제 스팀 차트를 어떤 그 구독자분께서 이제 봐달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알트코인 차트 패턴하고 이제 비슷해요. 보시면 하락 추세 돌파 이후에 스팀 같은 경우 이렇게 이때는 이제 하락 쐐기형 패턴을 만들어줬었죠. 하락세경 패턴을 만들어주고 쉬어주고 있었고, 그때 이제 질문이 뭐였냐면, 구독자분 질문이 스팀이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고, 제가 이제 스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만약 전고점 넘어간다라고 하면 원화 가격으로는 충분히 전고점 넘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그때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스팀 뭐 직원들 해고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어서 퍼즐성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스팀이.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당시에 이 하락세기형 돌파하기 직전이었는지 아니면 돌파를 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이때쯤이었던 걸로 이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파가 됐고, 돌파 이후에 잠깐 쉬어준 이후에 한번 반등이 나왔고요. 이때 보시면 이 반등 나왔을 때는 이 갈색 200일 이동평균선 맞고 떨어졌습니다. 200일 이평선. 근데 이 200일 이평선 맞았던 라인이 여기 보시면 굉장히 이제 매물이 많은 라인이에요. 굉장히 여기서 이 라인이 이제 사토시 가격으로 12,500 사토시인데, 이 12,500 사토시가 굉장히 저항 많이 받았던 라인에서 한 차례 이제 맞고 떨어져서 또 오랫동안 쉬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때가 이제 1월 22일이니까 거의 2월 20일,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를 이 안에서 쉰 거예요. 쉬고 나서 지금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와서 이번에 이제 12,500 사토시를 넘어가졌습니다. 거래량 실리면서 돌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스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이제 스팀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 위치냐면 라이트코인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인 거예요. 여기. 예, 여기 지금 돌파해서 지금 여기 맞고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쉬어주고 이제 라이트코인은 좀 더 강했죠. 추세 자체가 강했고, 쉬어주고 이렇게 쉰 다음에 올라와서 돌파가 돼서, 돌파된 다음에 라이트코인은 이제 그 다음 저항 라인까지 바짝 붙인 이후에 쉬었는데, 지금 스팀은 돌파하고 바로 밑에서 쉬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스팀은 지금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 이제 이 이후부터는 라이트코인처럼 이렇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고 또 이제 한 단계씩 레벨업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스팀 다음 저항 라인을 보면 지금 이제 15일 이동평균선 올라올 때까지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쉬고 있는데, 그러니까 속도 자체는 라이트코인이 강한 종목인 거죠. 왜냐면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기서 돌파하자마자 그 다음 저항 라인까지 붙여주고 여기서 이제 쉬었는데, 스팀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맞고 떨어진 다음에 바닥에서 쉬었고요. 지금도 돌파 이후에 또 이제 바닥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쉬면서, 예, 너무 작게 그래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바닥에서 쉬면서 이 15일, 빨간색 15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올 때까지 쉬어준 이후에 아마 이제 15일 이평선 닿으면 그 다음에 다시 재차 상승 흐름으로 가서 다음 저항인 19,600 사토시, 한 2만 사토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 2만 사토시까지 올라갈 수 있다. 2만 사토시가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라인입니다. 이때 지지받았던 라인이기 때문에 이 2만 사토시까지 이제 목표치를 두시고, 제가 봤을 때 지금 만약 스팀을 뭐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면, 만약에 분할로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는 자리고, 일단 2만 사토시에서 일정 부분 정리를 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저항은 이제 27,900, 그러니까 28,000 사토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8,000 사토시가 그 다음 저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트코인은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차트는 이제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코인리스 기사고요. 보시면 팍스 CEO 스테이블 코인 과도기적 산물이다. 결국 사라질 것.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팍소스 CEO 카를레스 캐스카릴라가 인터뷰 중 스테이블 코인은 과도기적 산물로서 결국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미래 토큰 가치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찾게 된다면 사용자들은 거래에 해당 토큰들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 거래에 사용되는 사례는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가 딱 얘기했던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거든요. 아마 제 영상 계속 쭉 보셨던 분들은 제가 이런 취지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을 이해를 하실 겁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달러에 패깅된 이 스테이블 코인은 실제적으로 우리 법정화폐, 종이지폐로 쓰고 있던 이 법정화폐를 디지털로 바꿔준 것이고요. 이 법정화폐는 어찌됐든 달러는 조만간에 0으로 수렴을 할 겁니다.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도 결국 이제 이 설 자리를 잃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아마 숫자가 될 거다.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에서 암호화폐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그 사이에 껴있는 과도기적 산물이라는 겁니다. 과도기적 선물, 뭐 핸드폰으로 얘기한다면 예전 이제 그냥 일반 삐삐에서 뭐 중간에 아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시티폰 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넘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핸드폰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중간 역할 잠깐 쓰다가 이제 많은 그런 역할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 팍소스 이분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회사 대표인 거예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회사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과도기적 산물로서 결국엔 사라지게 될 거다. 그리고 나중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우리가 쓰는 거는 그냥 리플로 결제를 하고, 지금 얘기한 게 그 부분이거든요. 토큰들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리플이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스텔라루멘 이런 것들로 직접적으로 결제하게 될 거다. 그게 이제 어느 타이밍이 그렇게 될 거냐면,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테이블 코인, 그 달러 기준 자체가 단위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1리플이 예를 들어 뭐 100달러 100달러는 좀 그렇고요. 1000달러 정도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진짜 심하게 10,000달러까지 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 단위 자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짐바브웨이 뭐 1조 달러짜리 지폐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기존의 법정화폐를 디지털화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지 않고, 그때는 그냥 암호화폐를 직접적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 순간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면 2019년도는 스테이블 코인의 해가 될 거다라는 기사들이 몇 차례 계속 있었고, 제가 이제 그 기사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론들에서 계속 스테이블 코인이 마치 암호화폐의 어떤 주도적인 이 성장세를 이끌 그런 코인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혹시라도 암호화폐 이제 처음 입문하신 분들 중에서 그 부분을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은 앞으로 이제 어찌됐든 간에 뭐라고 해야 되죠? 일단 과도기적으로 사용이 되고 그 이후에는 사라지게 되는 그런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기사 보도록 할게요. 국제결제은행 암호화 금융상품 은행 리스크 확대. 국제결제은행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암호화 자산 거래 플랫폼 및 관련 금융상품의 증가로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지고 은행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며,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고 정부 혹은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 은행이 암호화 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시에 철저한 조사, 그리고 금융 거버넌스 및 리스크 관리, 정보 투명성 확보, 관리 감독 강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만요. 예. 보시면 이 국제결제은행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 암호화폐 이 자산으로 인해서 기존 현재 금융 시스템, 그 은행의 오히려 리스크가 확대가 될 수 있다. 근데 이거 어디서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저희? 예전에 뭐였죠? 와이스 레이팅스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2019년도에 기존 이제 은행 시스템을 뒤흔드는 그런 암호화폐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2019년도 최고의 화폐로 이제 리플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리플이 지금 그 국제 간 송금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코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이 리플이 은행을, 기존 금융 시스템을 좀 불안하게 흔들 수 있는 그런 코인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막 부랴부랴 은행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은행, 그리고 카드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국제결제은행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일루미너티의 이제 영향을 받는 그런 기관입니다. 뭐 세계은행도 마찬가지고 IMF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제은행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는, 저는 이 부분도 이미 그때 IMF 뭐 라가르드 총재가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 자산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는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연결해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일반인들한테 저는 이런 신호를 조금씩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다, 힌트를 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힌트를 주는데 아마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챌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게 사실 이런 기사는 암호화폐에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사실 보지, 이거 일반 사람들이 사실 뭐 국제결제은행이 암호화 금융상품 만들어서 은행 리스크가 확대될 거다 이런 기사 사실 관심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지금 제 영상 보시고 있는 구독자분들이나 이런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관심 있고 이 시장에 대해서 미리 눈치를 챌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계속 신호를 주고 있다,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그 영국에서 지금 브렉시트 관련돼서 지금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영국 의회에서 메이 총리 이제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8시간 전에. 일단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브렉시트 합의안을 다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일단 1차 합의안 만들어서 갔었는데, 그때 합의안이 부결됐죠. 그래서 지금 8주가 지난 오늘이죠. 오늘 다시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해서 아까 현재 시간으로는 12일이고요. 투표를 했는데 또 이제 부결이 됐어요. 찬성 242표, 반대가 391표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메이 총리가 만들어 온 합의안,
합의안이 부결이 된 거예요. 야, 이렇게 우리 원만하게 합의해서 브렉시트를 하자, 진행을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의회에서 의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됐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보시면 이제 13일 오늘이죠. 오늘 노딜 브렉시트 여부를 놓고 이제 표결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표결을 해서 만약에 이 노딜 브렉시트를 가결이 되면 그때는 그냥 노딜로 가는 거예요. 29일, 3월 29일 날 노딜 브렉시트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투표해서 가결이 되면, 그리고 만약에 오늘 그 노딜 브렉시트 여부가 부결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14일 날 브렉시트를 연기할 건지 아니면 그 부분에서 연기를 안 할 건지 이걸 가지고 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 연기하는 그 방안에서 표결을 해서 만약에 그게 이제 가결이 되면 이후에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우리 이렇게 해서 연기를 할 건데 우리 영국에서는 합의가 됐다. 연기하는 걸로. 니들 연기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EU가 오케이 하면 연기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도 만약에 EU가 오케이 안 하고 거절하게 되면 또 연기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럼 이제 만약에 가결이 안 되고 14일 날 브렉시트 시점 연기하는 부분에서 또 이제 부결이 되면 그것도 이제 노딜 브렉시트로 29일 날 가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일단은 노딜 브렉시트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그 베네수엘라 관련된 기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지난번에 댓글로 이제 베네수엘라의 금괴가 러시아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이제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베네수엘라 금괴 20톤 러시아로 간다라고 얘기했고, 마두로가 결국에 이제 망명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망명을 할 거면 결국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 간섭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로 가야 되는데, 가장 적합한 나라가 마두로가 봤을 땐 러시아랑 중국 중에 하나인데, 중국은 또 이제 지금 미중 무역 전쟁으로 껄끄러운 상태잖아요, 중국은. 그래서 중국으로 들어갔을 때는 중국도 이제 받아주기가 힘든 상황이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전 러시아를 선택했다라고 보고, 러시아로 그래서 비행기를 러시아에서 보내서 지금 20톤을 실어서 이제 러시아로 보내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 말고 제가 지난번에 그 마두로가 영국에 맡겨놨던 금을 이제 달라고 했는데, 영국에서 미국이 금융 제재를 하면서 야, 영국 니들 마두로가 갖고 있는 금 주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못 받았습니다. 자기네 금인데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다른 나라들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경제 위기 상황이 와서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야, 우리 지금 돈이 급하니까 우리가 니들 맡겨놨던 금 좀 다시 줄래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국이 못 주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실제 받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이탈리아와 루마니아에서 이런 자국에 대한 금괴를 우리 본국으로 받아야 된다, 본국으로 돌려달라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나온 기사예요. 2월 25일 날. 보시면 이제 금괴 실질적 통제권 확보에 나서는 이탈리아도 비축 금괴에 대한, 잠시만요, 글자를 좀 키워볼게요. 통제를 강화에 나서고 있다. 영국 중앙은행은 베네수엘라가 보관해 둔 금괴 인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자 이탈리아에서는 자국의 비축 금괴에 대해서 실질적인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 발의가 된 겁니다. 이탈리아가 이제 보유한 금괴가 양이 꽤 많아요. 2,400톤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과 영국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자기 이탈리아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가 이제 감사팀을 보내서 실제로 감사를 할 수 있냐? 얘네가 이제 감사를 하고 싶어도 허용을 안 해줍니다. 되게 웃긴 거죠. 내 돈을 내가 제대로 있는지, 내 금이 제대로 있는지 보겠다는데 그것도 이제 안 보여주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탈리아의 금괴는 사실상 개인 은행에 이제 보관되어 있는 것이다. 이탈리아는 비축 금괴에 대한 서류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유럽 연합 회원국의 비축 금괴는 유럽 연합 중앙은행이나 여타 은행의 소유가 아니라 각 회원국이 소유다. 그래서 ECB는 이를 확실히 인정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 1에서 내용 중에 이탈리아의 금괴가 보관된 곳은 사실상 민간은행이라는 부분이 있다. 다른 나라의 비축 금괴를 보관하고 있는 영국 중앙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실질적인 역사의 바탕을 읽어야 이해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 BOE도 그렇고 페드도 그렇고 이게 그 나라의 어떤 기관이 아니라 페드와 마찬가지로 BOE 또한 그 민간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 일루미너티 금융 세력이 소유를 하고 있는 기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럽 연합 회원국들에 대한 재정 통제권을 사실상 유럽 연합 중앙은행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이 유럽 회원국
비축 금괴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이제 문제가 발생된다.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 뭐 이라크 금괴, 리비아 금괴, 뭐 우크라이나 금괴, 시리아, 베네수엘라 금괴 이런 게 내가 이제 갖고 오고 싶어도 뭐 미국이 다 통제를 해버리니까 못 갖고 오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탈리아에서 미리 우리가 이거를 보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또 루마니아도 이제 그 부분에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야, 앞으로 이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지금 뭐 평상시에 우리나라가 별 문제가 없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어떤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다거나, 만약에 이제 경제 위기 상황이 와서 뭔가 문제가 됐을 때 그때 영국이라든가 미국이 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루마니아도 마찬가지로 영국에 보관해둔 금괴를 자국으로 이제 이송하려고 하고 있고, 루마니아 지금 상원 의원이 이런 이제 법안을 발의를 한 겁니다. 법안 내용은 이래요. 루마니아 중앙은행은 무역 결제 등에 필요한 경우 비축금의 일부를 해외에 보관할 수 있다. 대신 해외에 보관하는 총량은 전체 비축금의 5%를 넘을 수 없다. 나머지는 다 루마니아 자국 내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축 금괴를 보관 비용까지 물면서 오히려 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영국에 돈을 주면서까지, 보관 비용 주면서까지 걔네 나라에 줬는데 내가 이제 받고 싶을 땐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맡겨놓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는 이제 비축 금괴의 극히 일부를 자국의 부쿠레슈티에 보관하고 거의 대부분은 영국 중앙은행 BOE 민간 은행에 지금 둔 거예요. BOE에 이제 맡겨두고 있다. 그래서 루마니아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괴 양은 루마니아는 이탈리아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 양입니다. 103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이제 발의가 됐다. 라고 얘기했고, 자국의 금괴를 다른 나라 손에 맡겨놓고 앉아있으면서도 자국으로 환송은커녕 말도 꺼내지 못하는 나라 아닌 나라도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과연 우리나라의 이 금, 지금 루마니아가 이제 103톤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104톤 정도. 예. 현재 이제 금 보유량은 잠시만요. 보시면 2017년도 이제 8월자 기준으로 우리나라 이제 금 보유량은 104.4톤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 장부상으로 이제 47억 달러, 예, 그래서 5조 4,860억어치 정도 되는데, 이 보유하고 있는 금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한국에는 없고 전부 영란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금 보관 장소로 영란은행을 선택한 이유는 영국 런던이, 이거 완전 되게 웃긴 건데, 영국 런던이 국제적 금융허브 역할을 하는 동시에 금 선물 시장도 활성화돼서 영란은행에 맡겨놨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뭐냐면 그 영란은행에서 뭐 맡겨놓으러 한 게 아니라 결국에 그 어떻게 보면 금융 세력이 야, 니들 갖고 있는 거 여기에 맡겨놔,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4톤을 지금 영란은행에 맡겨놓고 있고, 실제 전 세계 30여 개국의 중앙은행들은 보유한 금 일부나 전부를 영란은행에 보관하고 있다. 굉장히 웃긴 것 같습니다. 은행의 자산을 맡기면 일반적으로 이자를 주지만 영란은행은 금을 맡긴 각국 중앙은행들로부터 보관 수수료를 받는데요. 근데 한국은행은 영국 시장에서 금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투자자들에게 보유한 금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기도 했다. 근데 빌려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맡기면 그 주식을 갖고 기관들이 빌려서 조그만 이자를 주고 그걸 가지고 담보로 이제 매도를 때립니다. 대차 매도를 때려요. 저는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금을 얘네들이, 우리나라 금을 자신들이 우리가 이제 빌려주고 일정 부분의 이자를 준다는 명목하에, 야, 그럼 보관료 안 내도 돼. 니들은 이자로 그냥 보관료 퉁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오히려 이제 매도를 때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 가격이, 2011년도, 굉장히 재미난 게 우리나라가 이제 2011년도에서 13년도에 거의 대부분의 금을 샀는데, 그때 금이 가장 꼭지였습니다. 그 꼭지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금값이 비쌀 때, 이제 그 세력들이 이 금을 넘겨야 되잖아요. 넘겨야 되는데, 각 국에 이제 할당을 했겠죠. 니들 사라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사고,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이제 홈쇼핑에서 굉장히 금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금괴 막 이렇게 해서 금바, 골드바 해가지고 광고 많이 해서 일반 개인들이 골드바를 굉장히 많이 샀었어요. 그 당시에. 왜냐면 또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올라간 상태에서 잠깐 조정받으니까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금을 샀습니다. 중국 이제 개인들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많이 샀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직접 금 실물을 영국으로 보낸 것은 2004년이 마지막이고, 대구 지점에 보관하고 있던 4.4톤을 비행기에 실어서 외국에 이제 보낸 거예요. 영란은행에. 그래서 영란은행 금고에 넣었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저 이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 때 98년도에 금모으기 운동해서 국민들이 모아준 그 금 있잖아요. 그 3톤도 영란은행 금고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되게 웃기죠. 그때 우리 이제 국민들은 아직도 이제 우리가 금모으기 운동을 해서 그 위기를 탈출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금모으기 운동을 해서 우리가 탈출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탈출한 거는 그 IMF의 요구 조건, 자본시장 개방을 완전히 다 해줬기 때문에 그때 바로 이제 외국에서 돈을 그 다음에 바로 빌려주고 그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던 거지, 금을 모아서 탈출한 건 아니다. 그때 그 금액 자체가 사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현재 한국은행이 보유한 104.4톤 중에 90톤은 이제 이거 보고도 되게 어이가 없었는데, 90톤은 지난 2011년에서 2013년에 사들인 겁니다. 그래서 금으로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늘리기 위해서였던데, 이거 보면 진짜 화가 나는 거죠.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책을 어떤 식으로, 이게 결국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이런 걸 금도 이제 매입을 하고 한국은행이 했을 텐데, 이런 거를 완전 고가의 그냥 꼭지에 세력이 하라는 대로 그냥 깨갱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시면 2011년도에서 2013년도에 104톤에서 90톤을 샀다고 했잖아요. 그 기간이 여기입니다. 2011년도면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부터 지금 13년도니까 여기서 산 겁니다, 여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이 자리, 이 꼭지, 가장 비쌀 때 이때 이제 금을 산 거예요. 금을 각국 중앙은행에 이제 어떻게 보면 떠넘긴 겁니다. 그 세력이 떠넘겼고, 금이 그 이후에 빠졌죠. 빠지면서 개인들이 이때 이제 홈쇼핑에서 이때, 그리고 중국 그 돈 많은 아줌마들이 이때 이제 금을 또 실물금을 많이 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그 인민은행에서 매년 500톤씩 금을 매입한 시점이 2010년도 이후부터예요. 이때 이후부터 500톤씩 중국이 샀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이 금을 만약에 이번에 위기가 닥쳤을 때 금 가격을 지금 이 가격에서 각국 중앙은행에 넘기고 세력들이, 그리고 개인들한테 사게끔 이렇게 해줬는데, 과연 금을 시세를 저는 줄 것인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물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지만 저는 방향은 제가 이제 암호화폐랑 같은 방향이겠지만 상승률은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게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보고 잠시만요. 됐습니다. 이상으로 그러면요. 이상으로 오늘 다 준비한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고, 일단 보시면 지금 베네수엘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금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어떤 각국이 지금 위기 상황을 느끼고 있는지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까 봤던 이탈리아,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 이런 은행에서 그 나라에서 각 그 의원들이, 야, 우리나라의 금을 우리나라가 지금 갖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꺼내고 있는, 지금 하필이면 2019년도에 이 얘기를 꺼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나라에 분명히 어떻게 보면 지식인들도 있을 거고, 이제 이 앞으로 올 경제 위기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실제 경제 위기가 상황이 됐을 때 분명히 그 영란은행, 그리고 아까 미국에서 페드에서 우리가 맡겨놓은 금을 주지 않을 거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자국으로 회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뭐 정책 결정자라든가 뭐 아니면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지금 영란은행에 있는 그 104톤, 거의 대부분의 영란은행에 있는 그 금을 우리나라로 지금 다시 갖고 와야 된다, 이런 얘기 꺼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거 할 때마다 과연 그 위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나라도 그 금을 우리나라가 직접 저는 보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3월 1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차트와 뉴스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의견, 그리고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뭐 정보 있으시면 공유를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